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솜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블록체인 인사이트도 오늘 이 시간 블록체인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또 중요했던 이슈들 또 되짚어 볼 이슈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라인업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보다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남 팀장의 쟁글 파일인데요.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의 다양한 최신 크립토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앵글 김예란 팀장과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프론티어 인터뷰인데요. KSTC의 윌 오브라이언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낸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 시간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해드릴게요.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디핀의 정윤성 이사, 파이엑스골 김기성 매니저 이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사다난했던 2019년 이제 마무리가 될 때가 됐는데요. 세 분 올 한 해 정말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서 정말 여감 없이 또 많은 소감들이 또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날씨도 참 많이 추워졌죠.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한 해 정말 이 세 분 열심히 달려와 주셨던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을 한번 어떻게 또 정리해보면 좋을지 마련해보는 순서에서 오늘의 그럼 주제를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굿바이 2019, 헬로우 2020, 2019년 블록체인 점령한 인싸는 이란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을 달궜던 블록체인 뉴스들 정말 많이 떠오르는데요. 세 분께서는 어떤 뉴스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박승호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이슈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좀 틀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포커스가 좀 큰 변화가 올해는 있었는데, 그 큰 변화에는 이제 기존에는 프로젝트들이나 아니면 이제 블록체인의 신생 떠오르는 인물들, 뭐 대표들 이렇게 진행됐다면, 올해는 이제 갑자기 이제 미국, 중국,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세력, 국가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리브라와 이제 시진핑, 그다음에 중국, 중국 화폐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많이 이슈로 떠오르고요. 이 부분은 아마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다시 한번 이슈가 떠오를 거고 불붙는 또 격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올 한 해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라 불릴 정도로 리브라 그리고 중국의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었고요. 이 두 부분을 좀 찝어주신 것 같은데 김기성 매니저님은 그럼 어떤 뉴스들 또 연달아서 생각이 나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가 간의 경쟁도 있었고요. 네. 엄밀히 말하면 저는 디지털 화폐가 저는 확실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게 진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디지털 화폐라는 단어를 이제는 정말 그냥 어디서든 쉽게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뉴스거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은 사건들도 있었지만 일단 리브라를 필두로 해서 리브라를 통해서 사실 전 세계인들이 디지털 화폐 또는 뭐 암호화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류죠. 이제 뭐 중국의 CDBC 등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디파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스테이블 코인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는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뉴스들이 정말로 많이 나왔던 한 해인 것 같았고요. 더불어서 디지털 화폐를 전 세계인들이 알게 됨으로써 도리어 이 시장에 파악할 수 있는 어떠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 시대가 또 개막을 했다라고도 볼 만큼 정말 올 한 해 또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디지털 화폐의 중심 중에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 중국의 CBDC 또 이야기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또 중국 관련된 이슈들도 올 한 해 뜨거웠던 것 같은데 정윤성 이사님 좀 중국 관련된 이슈들 특히나 뜨거웠잖아요. 어떤 그렇죠. 것들이 또 기억에 남으세요? 네, 우선 아무래도 시진핑의 어떤 블록체인 활성화에 대한 발언, 이 부분이 좀 가장 핫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한 사람의 발언이
비트코인의 그런 급등세를 일으켰던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데 엄청난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좀 뛰었던 그런 부분을 또 볼 수 있고요. 또 그 이후로는 또 중국 뭐 내부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거래소들의 어떤 강도 높은 정부의 어떤 그 규제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정말로 거물급들의 거래소가 좀 휘청거린다라는 얘기도 좀 듣기도 했는데 또 반대로 또 한 명의 또 어떤 중국 정부의 탄압 이런 부분이 또 한 번 또 찬물을 또 끼얹게 했기 때문에 중국 내부적인 부분 특히 중국의 어떤 특성인 정치적인 그런 규제 이 부분이 흥망성쇠를 계속 가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 쪽 정부를 주도를 했던 어떤 화폐 이런 부분 디지털 화폐를 이제 주도를 해나갔는데 이것이 이제 그 어떤 리브라의 부분 민간 기업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거와 또 중국 정부에서 이것을 육성하는 것 과연 그들의 관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적인 그런 부분을 움직이겠지만 그런 두 가지의 어떤 발전 단계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점차적으로 이제 활용이라든지 실생활에서 어떻게 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 올해 이제 화두가 던져졌다라고 보면 내년도에는 이것이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지 상당히 흥미가 이제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또 내년도 화두를 또 결정짓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의미 있게 보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박승호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올 한 해를 좀 블록체인 업계를 쭉 돌아보았을 때 프로젝트 입장에서 좀 주된 키워드를 꼽아본다 하면 어떤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입장에서 이제 키워드를 꼽아보자면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 비즈니스에 대한 트렌드가 좀 많이 굉장히 빨리 바뀐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는 이제 D앱들이 강조되면서 뭐 실생활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다가 한 중반 정도에는 이제 게임 쪽으로 해서 NFT 그래서 그 아이템 쪽이나 이런 자산 쪽으로 게임상에서 쓰이는 디지털 자산 쪽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다가요. 그러다가 지금은 또 DID, DeFi 이러면서 굉장히 올 한 해만도 트렌드가 여러 가지로 바뀌어왔고 뭐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젝트들도 그 트렌드를 무시할 수가 없었고요.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쫓아가다 보니까는 트렌드가 올라오고서는 트렌드가 확산이 돼야 되는데 미처 확산되지 못하고 다음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묻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가 나오고 그 트렌드가 좀 전반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내년도에는 트렌드랑 이슈되는 키워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더 확산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트렌드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좀 빼놓을 수 없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는 좀 거래소 해킹 관련해서 그리고 거래소의 여러 가지 유출 사건 같은 것들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윤성 이사님께서 정리를 잠깐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올 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빗썸을 비롯해서 뭐 바이낸스라든지 아니면 업비트 이런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초대형의 그런 거래소들보다는 좀 중소형의 거래소에서 해킹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도 이제 글로벌 탑 티어의 그런 거래소들은 그래도 해킹에서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김없이 국내에서 탑1, 탑2 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가 해킹에 노출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누구도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구나라고 좀 많이들 좀 느끼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보안 관련된 부분 또 어떻게 봤었을 때 개인 키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지 또 커스터디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 지금도 거래소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도 몇 번씩 해킹에 대한 그런 위협이 들어오는데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하고 창이 결국은 방패가 모든 부분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빈틈이 있기 때문에 창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었을 때 그 막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거래소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또 그만한 자산을 거래소 내에서 그걸 둘 것인지에 대한 부분 또 대부분은 이제 내부에서 어떤 취약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부 통제를 어떤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또 반면에요, 벡트 같은 경우에는요, 올 한 해 굉장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또 시들시들해진 또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김규성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올 한 해 이제 벡트가 올 초
올 초죠. 올 초에 엄청나게 이제 핫 이슈를 차지했었고요. 당연히 저는 그것이 지금도 당연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벡트가 열리면서 또는 기관 투자자들 또는 심지어 이제 자산의 안정성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비트코인 또는 이런 이더리움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올해 4월 이래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약간 안전자산이라고 점점 전 세계적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 시점과 맞물려서 벡트가 일단은 오픈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bek트에서의 거래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벡트의 거래량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네. 그러니까 벡트가 이제 선물 거래 시작을 딱 했는데 거래량이 얼마 안 나오니까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잠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엄밀히 말해서는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을 뿐 기존보다 거래가 늘어난 부분인데 그러면 가격이 올라야 정상인데 거래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너무 많이 반영됐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벡트의 거래량은 사실은 지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결국은 이것들이 내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라도 굉장히 좋은 어떤 뉴스 거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벡트 거래소, 벡트를 통한 어떤 암호화폐 서비스 또는 선물 거래,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부정적인 뉴스 또는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핫 이슈가 돼서 뉴스들에 대해서 한번 좀 되짚어 봤는데요. 이제는 그럼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블록체인 베스트와 또 워스트 인물을 꼽아본다면 이란 이 주제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김계성 매니저님 어떤 인물 꼽아보시겠어요? 저는 베스트랑 워스트를 한 사람으로 오. 해보겠습니다. 저는 둘 다 시진핑 네. 주석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베스트 쪽에 좀 더 가까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일단 시진핑 주석이 어떤 블록체인 양성화 발언, 또는 활성화 발언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치솟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시장의 파일을 놓고 볼 때라도 중국 쪽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시키겠다 이 부분이 나쁘다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다만 워스트로 꼽은 이유는 그러고 나서부터 갑자기 중국 쪽에서의 어떤 강력한 규제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게 정부 쪽이었거든요. 정부에서 나온 뉴스들이었는데 문제는 이때는 사실 시진핑이 대놓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예, 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공산당에서 나온 어떠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이었기 때문에 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 생각을 해볼 때 시장에 또 안 좋은 영향도 역시 같이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을 네. 해서 저는 이제 시진핑 주석을 베스트, 워스트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이자 워스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정윤성 이사님께서는 어떤 인물을 꼽아주실까요? 저는 오늘 그 베스트나 워스트라기보다는 한번 이슈가 됐던 거는 지금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를 네, 좀 빼놓을 수 없죠.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올해 최고의 와드는 아무래도 리브라 이 세 가지 키워드라고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이제 마크 저커버그 등 이제 페이스북의 어떤 이사진들의 어떤 향후의 발전 방향, 특히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어떤 메신저라든지 아니면 SNS 서비스, 인스타그램 이런 쪽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지만 결국은 거기 안에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 야심, 그것은 네. 바로 어떤 기축 통화에 대한 부분, 서비스에 대한 통화를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갖고 가고 싶다라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나왔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불을 지피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국 정부에서 CBDC라든지 이런 정부의 화폐까지 계속 발전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시진핑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이야기 나왔는데요. 키워드 인물만 들어보아도 올 한 해 블록체인 업계가 어느 국가를 또 중심으로 움직였는지가 또 보이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정말 말 그대로 들썩들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어떤 인물 꼽아주실지가 더 궁금해지네요. 네, 저는 이제 베스트는 저도 동일한 인물인데요. 네. 베스트는 시진핑을 베스트로 꼽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그 적재적소에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중국의 블록체인이라는 프레임을 그런 느낌을 한 번에 적절하게 씌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딱 리브라가 나온 이슈가 굉장히 떠오르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사람들의 관심을 좀 한몸에 받고 있을 때 그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시진핑이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블록체인이랑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블록체인의 굉장히 선두주자라는 느낌을 확
일으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중국을 위한 타이밍과 중국을 위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저는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은 정말 베스트 전략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워스트로 생각하는 인물은 비탈릭이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뭐 재작년, 작년 이제 비탈릭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베스트 인물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나온 자리도 많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는 좀 관심도가 굉장히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베스트까지 가 있다가 많이 지금 사람들의 관심도에서 굉장히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워스트 인물로 저는 비탈릭을 꼽습니다. 네, 시진핑 그리고 비탈릭이 베스트와 워스트 인물로 또 꼽아 주셨네요. 그럼 이제는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베스트와 워스트 서비스는 또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얘기 또 잠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디파이 이야기. 김기성 매니저님, 디파이 이야기 정말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디파이는 확실히 저는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것도 가까운 미래에 정말로 전 세계 경제의 어느 큰 부분을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디파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대상 지역이 기존의 어떠한 뭐 전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3지대,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라든가 또는 아프리카 같은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문제는 이 디파이라는 이름 하에 현재 굉장히 또 많은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게 핫 이슈다 보니까 네.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디파이 같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예치를 했을 때 이자가 나오는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그 예치를 한 것이 도대체 어디에 예치가 돼 있는가? 엄밀히 말해서 은행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거래소의 뭐 콜드월렛인가? 굉장히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한번 쫙 판을 흔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좋은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디파이 같은 경우가 올해가 아니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당장 내년에도 엄청나게 핫할 것 같고 그 안에서 많은 어떠한 시장에 큰 좋은 영향과 더불어 또 많은 피해자까지도 생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좀 뒤흔들 만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또 싶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서비스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거 정윤성 이사님 혹시 있을까요? 뭐 우선 블록체인 쪽 좀 재밌는 거는 이제 게임 쪽, 게임 쪽 특히나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거래소 내에서 이제 게임을 붙이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거래소 내에서 어떤 토큰, 코인들의 변동성이 약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거래소에서 가입한 이용자들의 행태를 보면 대부분 이제 매매 차익, 어떤 단기든 장기든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사실 시장이 많이 죽기 때문에 재밌는 거 뭐 없을까 찾다 보는데 거래소 어느 순간 게임이 붙어 있네라고 좀 보는 그런 부분도 보고 있는데 네. 조금 이제 어떤 뭐 배팅 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트코인 활용한 부분도 있는데 조금 약간 사행성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건전한 또 게임 쪽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 분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이제 세 분의 한 줄 평을 또 들어볼 차례인 것 같은데요. 박승우 대표님,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한 줄 평 남겨주시죠. 네. 암호화폐로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은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올랐다가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근데 프로젝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퇴양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전체 점유율도 너무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암호화폐적으로는 프로젝트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 서비스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국가도 들어오고 있고 대기업도 들어오면서 기존의 프로젝트 하던 팀들이 설 자리가 좀 많이 없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를 좀 할지 내년에는 각 프로젝트 대표들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진퇴양난이다라고 해주셨고요. 김기성 매니저님도 한 줄 평 남겨주시죠. 저는 일단 올해 마무리니까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가 나았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뭐 비트코인 도전수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1년 내내 하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작년이었다면 올해는 그래도 그 하락이 멈춰서고 일단은 한번 돌아서는 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월 달까지 상승을 했었고 다시 한 6개월 동안 또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높은 가격이고 전반적으로 이제는 시장이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일단 반전이 시작된 한 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좋았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성 이장님도 한 줄 평 남겨주시죠.
네, 다사다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워낙 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었고 결국은 이제 올 한 해가 마무리가 됐는데 내년도엔 또 어떤 사건 사고로 또 희비가 엇갈릴지에 대한 부분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가감 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암호화폐 공식 플랫폼 쟁굴에 올라온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정확한 공시 데이터 이 시간 동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람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앵글의 김혜람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은 클릭수를 올렸던 상시 공시 탑10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루머 확인 공시를 냈었던 매틱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루머 확인 공시란 기존 주식시장에 있는 조회 공시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갑자기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 KLX 한국거래소는 이 상장사들한테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면서 조회 공시 요구를 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상장사들은 조회 공시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와 근거를 이유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요. 코인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번을 통해서 이러한 루머 사실 확인 같은 공시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틱의 가격이 지난 9일부터 10일 사이 15시간 동안 무려 66%가 하락했습니다. 무슨 일인고 했더니 한 분이 트위터를 올렸더라고요. 암호화폐 평가 플랫폼 벨리디티의 파운더인 사무엘 JJ 고슬링이 트위터에 매틱 전체 토큰 물량의 15% 정도가 지난 50일 동안 매틱 팀에서 바이낸스로 전송이 된 것들이 포착이 됐다라고 밝히면서였습니다. 이 트위터가 올라온 직후부터 66%가 하락을 했고 이는 올해 7월 25일 이후에 최저가를 찍은 상황입니다. 이 매틱은 하루가 지난 10일 오후 4시경 이 쟁글의 루머 확인 공시를 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팀 토큰이 이동한 것은 시장에 던지기 위했던 것이 아니다. 지난 10월 말에 우리는 이미 20% 이하의 토큰, 약 2억 5천만 개 토큰을 스테이킹 이벤트를 위해서 배포할 것이라고 이미 공지를 했었다. 그 공지했었던 것의 일환이다라고 공시를 냈습니다. 매틱은 인도가 본사이고 영국령에 위치한 프로젝트인데요. 갑자기 66% 하루아침에 떨어지면서 왜 떨어졌는지 모르셨던 분들, 영문을 몰랐던 우리나라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투자자들도 이 공시를 통해서 소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온체인상 어떤 식으로 토큰이 움직였는지 쟁글에서 온체인 기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거래 기록 중에 수량이 큰 것부터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1번을 보시면 4주 전에 매틱에서 한 지갑으로 약 8억 원어치가 움직였습니다. 이 지갑에서 3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에 다른 지갑으로 또 그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바이낸스로 들어갔습니다. 이 트위터를 썼던 사무엘도 이 같은 움직임을 보고 바이낸스로 들어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쟁글상에서 온체인 기록을 저희는 다 갖고 있으니까 좀 통계를 내봤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전송된 토큰은 약 3억 개 정도였고 이는 상위 100개 토큰 거래 지난 3달 기준으로 봤더니
매틱에서 바이낸스로 전송된 토큰 비중이 전체 거래량의 약 3%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한 양이죠, 사실. 이 매틱 팀에서는 이번에 가격이 떨어진 건 고래 몇몇의 공격 때문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사실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여러 번 발생했었던 유형의 사건으로 우리는 이와 상관없이 내년 1분기 최종 메인넷을 공개하는 등 고도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이 매틱팀에 제가 좀 찾아봤더니 매틱팀은 바이낸스의 탈중앙화 거래소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가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바이낸스로 보내진 그 물량은 향후에 바이낸스에서 거래 물량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거래 물량이 바이낸스에서 풀리게 되면 거래가 활발하게 되거나 혹은 물량이 락업됐던 게 풀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반응을 하게 될지는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학시 살펴봤습니다. 네, 쟁글에 공시하고 있는 국내외 흥미로운 크립토 프로젝트들을 만나보는 프로젝트 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펀디엑스의 파운더 만나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보고 오시죠. Hello everyone, I'm Zach Chia, CEO and co-founder of PundiX. What we do is that we create blockchain solutions from fintech payment solutions to telecommunications payment solutions for people all over the world. We are right now operating in over 30 countries and expanding. Our objective is really to make blockchain as accessible for everyone, anywhere. And in the next 1 year, we see that markets such as Latin America and Africa are our growth areas. In these countries, we are actively deploying our payment solutions called XPOS and XPass so that more people in those markets can use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in their day-to-day life, whether it's getting their first Bitcoin or using their cryptocurrency to buy coffee or other daily items. 네, 이 펀디엑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블록체인 솔루션 회사입니다. 이 결제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펀디엑스의 암호화폐 지갑 앱인 엑스월렛이 삼성의 블록체인 지갑에 통합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 펀디엑스는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포스인 엑스포스와 또 모바일 앱이나 비자, 온라인 월렛과 연동되는 실물 형태 카드의 엑스패스도 출시를 했습니다. 비자 카드와 마스터카드, 애플페이, 삼성페이 등도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이 상점 입장에서는 약 $300가 되는 이 엑스포스를 구입을 하면 기존의 결제 방식과 암호화폐도 결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은행 보급률이 낮은 개도국 같은 데서는 조금 기대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 시간에는 스위스보그 파운더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직접 자신의 정보를 공시하는 쟁글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시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팀장의 쟁글 파일 김혜람이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의 창립자이자 현재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인 KSTC의 회장 윌 오브라이언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ill. Hello, Sony. Welcome to the show. Thank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s. Thank you. My name is Will O'Brien, and I am the chairman of KSTC. I come from Silicon Valley, and it's an honor to be here today. Thank you. Thank you. And is it your first time in Korea? It is my fourth time in Korea. I first Oh. came to Korea for the Pyeongchang Olympics in 2018, Oh. and I'm very happy to be back here. It's a beautiful country. Okay. How do you feel then? Well, I love the people, I love the food, and I'm very happy to be helping companies here and helping KSTC now as the new custody company in Korea for digital assets. Okay. In fact, you're quite famous in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market. Do you know that? And previously, you were involved in many other projects in blockchain capital products and any other projects. Would you explain this process?
Sure, thank you. Well, I'm humbled by that. I've been working very hard in the blockchain space. I was the founder and CEO of a company called BitGo in Silicon Valley, which is the leading enterprise security company and custody company starting in 2013. I have been an investor through Blockchain Capital, the leading venture capital firm in Silicon Valley focused on blockchain projects, which has invested in dozens of leading companies. And personally, I've invested in some of the pioneering projects like Telegram and Orchid in the blockchain space. In Korea, I now have been working with 9 companies to help them with their blockchain innovation and efforts. So yes, I've been working quite hard around the world Yes. to try to help this great technology and innovation. Okay, it sounds really nice. And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countries of global custody companies. As a leading position, the U.S. market has a big impact on the industry, I think so. And a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cryptocurrency regulation around the world, there is likely to be a movement in the U.S. for the custody service or something. Then what is the current situation in U.S.? Is there any new move? Yes. So the custody market is always evolving. Remember that Bitcoin was only started in 2009. And I found Bitcoin in 2012 and started BitGo in 2013. And at the time, most people, most institutions had not even heard of digital assets or Bitcoin. Over the last 6 years, now there's been a lot of interest in a lot of growth in the market, a lot of trading, now a lot of ICOs and many new tokens. And with that comes, unfortunately, hacks and theft. And that's something that needs to be safeguarded with custody and security. But also what happens over the time is that there are a lot of institutions, financial institutions, large players who want to get involved in this market. In order for the largest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to get involved, the regulators are looking at how to support this market and how to protect consumers and investors. And so with that, the custody market has been evolving towards institutional grade custody, which includes things like insurance, qualified custodians, licenses from the regulators. And we're seeing that happen in the US with companies like Anchorage and Coinbase. And we're seeing now also exchanges like Bakkt, BAKKT, Bakkt out of New York, that is looking at security tokens and regulated exchange. So in the US is leading the way in terms of moving towards institutional regulated custody, and I think the rest of the world is following. I see. And while most people are positive about blockchain industry, but I think cryptocurrency, doesn't that positive. Many people think that. And especially the skeptics' opinion in the cryptocurrency is that cryptocurrency is not that useful. And you are the expert in this field, so I want to ask you that. How do you see the future of custody service? Yeah, well, there's a little bit of a confusion that you can't really have blockchain without cryptocurrency or cryptocurrency without blockchain. Blockchain is the underlying technology that powers cryptocurrency, and cryptocurrency is the currency that secures the blockchain. Without a cryptocurrency, a blockchain is really just a database and not much different than currency. So there are a lot of projects, cryptocurrency projects, that are not yet useful, but there are some obviously large-scale projects like Ethereum and some of the projects that have come out of Korea that are very exciting and growing. I think what we're planning to do with KSTC and with other projects is build for the future. We know that this is a major innovation. Much like when the internet was started in the early 90s and became commercialized, there wasn't a lot of things you could do. But now the internet and mobile phones power our everyday lives, and we couldn't live without it. That's where blockchain is going to go as well. Okay, thank you. And the market expectation for a new move, your new move, is not that small, I think so. And Korean companies are required to pay attention to your new move because it is a Korean company. You know that? Yes. And then now let's listen to what kind of company it is. You can explain that. Yes. So the company is called KSTC, Korean Secure Trust and Custody. And what we are building and what we see the opportunity is that Korea is going to be evolving its outlook on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to, as I said before, to allow larger institutional players to get involved and to make it potentially legal and valid for large financial investors to get involved. At the same time, the regulations must protect the individuals, the investors, and provide
provide rules for who can be a custodian. So we think that those kind of changes will be coming in the future, and we've put together the best team, the best technology, and the reason I decided to come in and join as chairman is because this is an area I've been working in since 2013. Even earlier in my career, I was working in financial services in New York and in London and in San Francisco building financial service technologies. So I've really been passionate about this area my whole career. And I'm very excited about the opportunity to come in as chairman with KSTC and build the best-in-class solution for custody in the Korean market. Okay, that sounds really amazing. And I'd like to listen to the stories about the process you are joining to the KSTC. Well, I feel very fortunate. When I came to the Olympics in Pyeongchang in 2018, I met some great people. I met a team from Blockchain Eye, the leading blockchain incubator accelerator here in Korea. I also met several other projects and companies that invited me to be an advisor to their teams. Projects like Spin Protocol, Insurium, Temco, 300Fit, and with these companies, I got to learn a lot about the Korean market and also help be a catalyst from these companies to the rest of the world. I invited them to Silicon Valley to meet with investors and partners, and I wanted to help Korea create jobs and grow the economy in blockchain by providing my network, my strategic advice, and trying to be supportive of them. So after working with several of these companies, I was invited to join KSTC as the chairman, and we put together a great team, a leadership team, and a technology to support this growing market. I'm very excited to be part of that team. Oh, I see. And is there any special reason that KSTC was founded in Korea? Yes, absolutely. So today, if you look back over the last few years in Korea, there's a large trading volume on the exchanges. And there's a lot of activity in trading in Korea and in the rest of Asia, of course. And this is wonderful, and it's been very much built from within those exchanges. There's been some companies from the U.S. that have come over and tried to work with the Korean companies. But really, in Korea, what I've observed,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is that in Korea, the Korean, the people who come here from Korea, who are from Korea, can build the best companies and can support the market. And we believe that in the future, the Korean regulators will want to have Korean domiciled companies licensed to be providing services like custody. So I come in here in support of this company, but I think that is the reality, that it needs to be built in Korea by Koreans and supporting the Korean market. Okay. And you said before, as blockchain is not that universal technology like internet. And some people are not familiar with the cryptocurrency and cryptocurrency custody service. Please give us some detailed description about cryptocurrency custody services and services provided by KSTC. Yes. So we're moving to a digital economy. We've been rapidly moving to a digital economy. And for many years, obviously, you store your cash with a bank, and they provide you a digital account to that cash. So as we're moving to digital assets, starting with cryptocurrency, moving to digital real estate, moving to digital securities, these assets need to be secured just the way that cash has been secured by banks for many years. And the security of those assets requires a great deal of cryptography and requires a great deal of strong technology and encryption and processes and operations to protect those assets from theft, from hacking, and from other problems. So the first thing a custodian does is to make sure that the best-in-class technology is used and the best team is there to secure those assets. After that, you're looking at services like insurance, lending, what's called staking in the crypto market, and other things to leverage those assets to help customers make more returns on the digital assets that they're storing with the custodian. So KSTC will be providing all of these solutions to the market, starting with secure storage and secure custody, and then evolving to the financial services markets in partnership with other financial service companies. Okay.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The volatility of cryptocurrencies can be an advantage or disadvantage, and is there any solution for KSTC?
Yeah, so volatility, traders love volatility, okay? And we've seen a lot of trading Yes. activity here in Korea and in all around Asia over the last few years with the volatility. So with a lot of volatility means that there are many exchanges and a lot of trading activity, a lot of trading volume. The challenge with fast-growing trading volume is that there is a risk of theft, there's a risk of loss, there's a risk of manipulation, scams, and other issues. So KSTC, by being a qualified custodian to these exchanges and to other players in the space, means that we can prevent many of the losses and risks that we've seen in the market. There have been 9 major hacks this year alone in the exchange world, and we can be preventing that in the future by being a qualified custodian with the appropriate processes and protections and adhering to the regulations that are required. So volatility will be there for long to come, but we can prevent some of the consequences Yes. of volatility. Okay. Okay, then how can you tell the differences between other custody services companies that compete in the same market? Why should it be KSTC? Yeah. Well, again, we're starting with a Korean focus to serve the Korean market, and I think as the regulation changes, I think it'll be logical that the Korean regulators will want to see a Korean company adhering to the rules here, rather than necessarily having U.S.-based companies or other foreign companies coming in to provide these services. Maybe in part of that, but really we're in a position to provide the best service and have the relationships with the financial market here to build what's necessary. So I think we've put together the best team who has the experience in building the cryptographic technologies. And we have team members from Huobi, we have team members from other exchanges who built these technologies and built these processes before in these markets. And by taking all those experience, in addition my experience from BitGo and from Blockchain Capital and other areas, I think we can put the best solution in market. So right out of the gate, I think we'll be the best positioned company to really support the scale of cryptocurrency and blockchain investments here. Okay, that sounds really nice. And what is the goal of KSTC? What is the purpose? The purpose is our purpose will be the #1 custody provider, of course, but really the purpose is to support this industry. I've been working very hard personally for many years to support the cryptocurrency industry, to provide solutions so that as the market grows, we can have security and we can have stable growth. And this is something I'm very excited about. I've been working now in Korea for the last few years supporting companies, and this is a very important move for me. I think KSTC will be the #1 because we're coming at it from a very strong position of team technology and knowledge of the market. And so we're ready to support the changes as they come and support our customers. Okay. And I'd like to ask you about the personal questions. And how are you planning your personal work? And can we expect you to be active in KSTC? Yes, I have been angel investing in companies since 2012. I have dozens of projects around the world, but I have a priority now for Korea. I have projects in Silicon Valley and in Europe, but I really think the Korean market, that there's an opportunity for Korea to be a leader in blockchain innovation. There's a very hardworking, well-educated workforce here, and this is a time for Korea to demonstrate that blockchain innovation is really the best here, and that we can help Korea create jobs and grow the economy through these new technologies. So KSTC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at in my mind, and I want to be as supportive as I can to the company and to the country. Okay. And I'd like to ask you about the roadmap of KSTC and what is the present situation in KSTC? What is the, sorry? Present situation? Present situation. Well, as I said, we put together an incredible team, and we have the technology in place, and we are working with partners in Korea and also outside of Korea to support the plans for growth. We have our customers and our partners in conversations for the upcoming launches that we have planned. So we're really excited. This is a fantastic opportunity here, and I'm thrilled to be part of it. Very honored and humbled to be part of this team.
I see a lot of good things coming for KSTC, and I look forward to partnering with many of the financial service and other players here in Korea. Okay, thank you. And is there any other recent future events in KSTC? No, nothing else to share at this time. Okay, then is there any other comments to our Korean viewers? Yes. I think my general comments are that while there's been a lot of volatility and a lot of change in the last 2 years, that the future looks very, very promising. I've been working with 9 companies now in Korea for the last few years, and all of the people in those companies are very hardworking, very caring, very ethical, and I think we're going to continue to build a great example for blockchain innovation here in Korea. So I'd say continue to be optimistic for the future, that this is a good opportunity to grow the economy and for people working in this industry to have success. And I'm very happy to be supportive of that growth. How do you feel today with this show? Did you This show enjoy is, it? thank you, Sumi. I really enjoyed this show. You asked very, very informative, insightful questions, and I'm very happy to be sharing these answers. It's an honor to be here on the show and to be here in Seoul. I really feel fortunate that my work has paid off to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here in Korea and help the country grow. Okay, I really enjoyed it, and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with Yes, your please. recent stories. Okay. Yes, please. Thank you so much. Okay.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STC의 윌 오브라이언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to this show. Thank you. Thank you so much. Okay. 네,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나요? 블록체인에 다 관련된 다양하고 새로운 이야기들 오늘도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들 모두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